기술 패권 시대의 생존 전략, 초격차의 혁신 강국이라는 주제로 임기철 강주과학기술원 총장님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은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스트 총장 임기철입니다. 성경용 총장님께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일종의 거시경제 측면에서 말씀드렸다 한다면 저는 혁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과학기술 혁신 정책 입장에서 좀 미시적인 측면을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주호영 부의장님께서 두 가지 미래 국가를 위한 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국민 통합이고 두 번째는 초격차 기술이었습니다. 그 한 축인 초격차, 혁신 강국이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제가 세계 질서는 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과학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산업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세계 질서의 재편과 함께 짚어보고, 세 번째는 우리는 동북아 3국에서의 우리의 위상,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과거 한중일 3국의 근대화 과정도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혁신 3국지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과 위상을 점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은 AI가 주도하는 문명의 대전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혁신 체제는 과거 추격 전략에 의해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한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언으로 제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자, 세계 질서. 우리는 기술 패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의해 국제 정치의 위상 그리고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AI 반도체 전쟁, 그리고 국방에서는 드론전이 확대되고 있으면 우리가 이미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 역시 국제정치와 군사 방위 위주에서 이제 경제와 산업 그리고 과학기술을 동인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 지정학이라는 표현을 요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테크노 지오폴리틱스죠. 단지 우리가 어느 지구상의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이 경제 산업뿐만이 아니라 정치 자체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9세기 중반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 다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레이트 게임. 그런데 그레이트 게임에 뉴를 붙여서 새로운 The New Great Game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 주도 국가는 누군가? 그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레이트 게임, 마가라는 표현에서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 마가 대신에 Make Korea Rising Again이지만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결국 great란 표현은 G2 사이에서 회자되는 개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른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그 트리거는 다름 아닌 AI 그리고 반도체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미국 주도로 칩4라고 하는 동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대만 그리고 일본인 것이죠. 우리는 그 칩4 동맹 중에서
부가가치가 높고 초격차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은 놓치고 오로지 메모리 쪽에서만 우리는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대만, 그리고 소재와 부품, 장비는 일본, 그리고 설계의 자동화,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미중 패권 전쟁을 여실히 나타내주는 측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을 텐데 결국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봉쇄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확대하며 무역 불균형,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자 다름 아닌 관세 전쟁에 뛰어든 것이죠.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지난 2007년에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7년은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된 해입니다. 2007년부터 우리 인간은 손안에 컴퓨터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 2016년부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년부터는 AI 시대의 원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플러스 산업혁명이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계에서는 AI와 첨단 신기술을 융합하자 해서 AI 플러스 X, AIX의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수년 전에 생각하던 바와는 달리 혁신의 굴기를 통해 지난해에는 드디어 전체 기술혁신 지수가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년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대한민국 등등의 기술, 과학기술 수준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에 중국은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이제 단지 바이오 분야에서만 우리가 약간의 우세를 갖고 있을 뿐 나머지는 중국에게 모든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I가 주도하는 문명 대전환 시대 어떤 위상을 점할 것인가? 저는 올해를 G2가 주도하는 혁신 제국주의의 원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혁신이 제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 동인이 된다는 것이죠. 미국과 유럽은 혁신보다는 주로 규제에 앞장서고 있고 미국은 새로운 기술을 지속해서 혁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주도해서 대규모 R&D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혁신 주도 성장 정책을 해야 하는데 AI 시대에 무엇을 혁신 동력으로 할 것인가? 또 인재 강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에 비해서 중국은 저는 인력 대국이라고 표하고 싶습니다. 의미 그대로 양적인 측면이죠. 인력 대국. 하지만 우리는 인재 강국이어야 합니다. 질적으로 초격차 인재들을 육성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대학은 어떻게 혁신해야 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과학기술과 산업계 진정 경쟁 무기를 갖고는 있는가?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경쟁력 체제에서 과연 간섭과 규제가 아닌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동행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혁신 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혁신 체제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에서 NIS는 이제 한계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분기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전환기에서 어떠한 경로를 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숭엄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캐치업 전략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기준으로 선진국 진입에 턱걸이를 한 셈입니다. 그 전략으로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AI 시대에서는 이제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용 총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기본 역량과 창의력이 다름 아닌 경쟁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역량이 취약합니다. 게다가 인구 소멸, 잠재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고 저성장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은 침체되었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근로정신이 나날이 취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현실은 우리 주위의 공간들이 혁신의 적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혁신을 규제하고 있으며 혁신은 지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을 비롯해서 노동계 그리고 실행에 앞서서 안 되는 이유만을 찾고 있는 관행 또는 관변의 문화, 이러한 조직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혁신의 적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과거 아시아의 용에서 아시아의 병자로 전락할 이런 분기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목표를 아시아의 혁신 맹주로 등극하게끔 해야 한다. 다름 아닌 초격차 혁신 강국, 이것이 AI 시대의 국가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의 역사, 세계 질서의 재편, 너무도 우리에게 익숙한 표입니다. 여기서 저는 과거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4차 플러스 산업혁명, 이것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대를 외우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4-7이다 4-7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770년 1차 산업혁명, 1870년 2차, 1970년 3차, 그리고 2007년에 4차 산업혁명, 2016년부터 4차 플러스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역사적 의미로 봤을 때 근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우측 칼럼을 보시면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1776년에 발간이 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선 전혀 이때 이런 근대와 관계가 없느냐? 있었습니다. 실학 혁명을 이끌었던, 그리고 그 중에 북학파의 박제가라는 학자가 북학의를 저술을 했는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보다 불과 2년 후에 중상주의 정책에 따른 근대 국가를 이렇게 육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에 기회가 있었다는 의미죠. 그러나 3차 산업혁명, 그나마 다행스럽게 3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는 마지막 열차에 탑승을 해서 오늘날 70년 동안 결국 선진국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위대한 국가라는 자부심이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들어서면서 이제 강대국 간의 뉴 그레이트 게임은 추진되고 있고, 4차 플러스 산업혁명에서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제가 퀘스천 마크로 네모 박스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저기에 대한민국이 자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는 얘기가 되겠죠. 트럼프 2기 출범하면서 자유무역 시대가 이제 종언을 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통상 질서가 교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우리에게 극복해야 할 과제요 숙명이고,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한중일 사이에는 미래를 놓고 이제 혁신 삼국지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한중일, 너무도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역시 하나의 표에 담아야 또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그러나 조선 시대로 본다면은 산업혁명 이전의 한중일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었다. 세종시대. 그러나 이때 조선은 소중화, 중국이 중화라고 하는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중국 따라하기입니까? 소중화 사상, 그리고 이에 따른 삼인정책, 산업공상 등등에 따라서 근대로 진전되질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기회는 언제가 있었는가? 정조시대가 되겠습니다. 정조시대, 정조가 즉위한 1776년에는 세계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한 제1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이 있었고, 바로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제대로 살리질 못했죠. 기회가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북학파에서 제안했던 중상주의 정책을 만약 도입했더라면 아마 우리도 산업혁명의 열차에 함께, 서구와 함께 몸을 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박스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1차 산업혁명의 한국 쪽, 만약에 북학의에서 제안했던 중상주의를 채택했다면 역사의 이후란 없지만 아쉬움 속에서, 그리고 수공업자들이 특허권을 인정받고 구매력을 보유한 중산층이 형성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자랑스러운 근대 국가로 일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3, 4차 산업혁명에서 냉전 체제 속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하에 30년 동안,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 시기에 2차와 3차 산업혁명을 이루었고,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까지 이르는 ICT 혁명과 벤처 혁명을 통해서 오늘날의 4차, 그리고 4차 플러스 산업혁명에 와 있는 것입니다. 4차 플러스 혁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왜 4차 플러스 산업혁명의 시작을 2016년으로 정하는가 하면은 광화문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봄에 이세돌과 AI의 바둑 대결이 있었죠. 그 대국에서 인류가 최초로 바둑 대결에서 AI를 한 번 이긴 광화문의 신화, 그것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혁신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물론 삼성전자 자체의 혁신의 전략이라든지 또는 그를 감당할 인력, 인재 육성에 실패했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른 정치적 요인도 있었고, 삼성은 지난 10년 잃어버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혁신이 지체되고 4차 플러스 산업혁명의 낙오자가 되는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만, 1대1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2005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600년 전
1405년입니다. 명나라의 영락제 때,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우리 환관 정화로 하여금 남해 대원정을 시행합니다. 남해 대원정은 콜럼부스의 항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약 10배 이상의 규모로 남해 대원정을 7차례를 시행합니다. 아프리카 동부 해안까지 가게 됩니다. 그쪽에 지금도 차이나타운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600년 전의 조상들의 대원정을 바로 시진핑 주석은 2005년 600년 후인 2005년에 1대1로 해서 육상의 비단길뿐만이 아니라 해상의 비단길까지 추진하면서 중국몽을 그들의 비전으로 제시해 온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543년이라는 해를 일본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543년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발표된 해입니다. 그리고 그 해 여름에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일본은 철포 2자루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 한 자루는 상부에 바치고 한 자루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행적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모두 분해해서 다시 부품들을 제조한 다음에 총을 제작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1500년 후반에는 일본이 우리는 조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상당히 철포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저걸로 뭐해? 새나 잡지. 그런 비하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으면서 그것을 유럽에 일본은 16세기 후반부터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미 16세기 후반부터 경공업, 중공업 시대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것이죠.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은 실질적인 근대화와 산업혁명에 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메이지 천황과 조선의 고종이 똑같은 해에 태어납니다. 1852년. 한 사람은 대제국을 이끌게 되었고 한 사람은 나라를 가져다 바칩니다. 결국은 근대화, 산업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추진하느냐, 그때 젊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제 오늘날에 와서 우리는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따라 AI를 비롯해서 초격차 혁신강국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에 와 있습니다. 일본 역시 통합혁신전략이라고 하는 국가 단위의 계획 속에 AI 시대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문명 대전환기, 우리는 어떻게 혁신체제를 재구축할 것인가? 저는 이순신 장군의 표현을 약간 따라해 보았습니다. 제조한국. 이순신 장군이 제조산하라는 글을 유성룡 영의정께 드렸다가 나중에 화를 당하게 됩니다. 우린 제조한국, 한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오늘날에 바로 코리아 라이징 어게인인 것 같죠. 리빌딩 코리아입니다. 자, 인류 문명사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동의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혁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이 대립구도 속에서 지금까지 발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기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세기적인
패러다임 동인을 가져왔던 혁신은 모두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렇다면 이 판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무엇이냐? 국가는 3대 게임 체인저를 정했습니다. 하나가 AI, 두 번째 양자, 세 번째는 첨단 바이오입니다. 이를 통해서 2030년에는 G3로 도약하자는 야심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우주 항공을 네 번째 게임 체인저로 포함시키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주와 해양도 12대 전략 과제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자원 배분과 함께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의 동력, 이것은 마인드도 중요하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 리셋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의 디테일에 뒤지고 있죠. 또 중국의 굴기 정책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철학과 정책 기조로 나서야 될 것인가? 담대한 혁신 성과를 창출하자. 성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GDP 대비 R&D 투자는 세계 1, 2위에 속하지만 무역 수지는 기술 무역 수지는 매우 그게 비하면 낮습니다. 과학기술계가 분발해야 할 때가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AI 기반 혁신 주도형 경제 사회로 이행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혁신은 국가의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선진국의 턱걸이한 현재에서 온전한 선진국으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초격차 혁신 강국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현재 혁신의 장애물이 많습니다. 이를 제거하고 무력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정치 사회적인 대립 구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념과 체제 전쟁에 빠져 있는 우리 사회 혁신의 적들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시장, 반기업 정서가 매우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요건, 마인드도 함께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맨 아래 줄에 예시적으로 들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기업의 연구조직은 이 획일적인 52시간 근무제에서 예외 적용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초격차 혁신 강국은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초격차 혁신 강국 국정 어젠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은 혁신의 격차입니다. 국가 지시 창출에 거버넌스를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유광준 실장님께서 오늘 와 계시지만 현재 과학기술 R&D 전체 국가 기획을 하고 이것을 조정 평가하는 이 조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마치 제3차관처럼 차관급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라고 하는 장관급으로 위상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정부 연구개발비가 29조 7천억 규모입니다. 이 중에 한 10%, 2조에서 3조 정도는 R&D 예비비로 늘 책정을 해서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래야 R&D 예산 기획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경영과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난제인 PBS 제도 다음 정부에서는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인문사회계통은 60세가 정년이고 과학기술계는 61세입니다. 퇴직하는 이 전문가들을 담아낼 저수지가 없습니다. 이 퇴직하는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는 3대 게임 체인저에 우주항공 포함시켜서 4대 게임 체인저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항공이야말로 새로운 영토이자 그리고 우리의 강점인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K방산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북핵 대응도 가능하다. 다목적으로 해서 우주항공을 분야를 보다 포트폴리오에 강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R&D 고급 인력과 생산 제조 인력을 확보하자. 성경용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이민 정책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력은 북한의 주민입니다. 북한 주민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활용할 것이냐. 급변 상황에 대비해서도 교육 시스템, 취업 체제 재정비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혁신 추동형으로 세법을 정비하자는 겁니다. 상속세, 법인세 이것은 현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혁신의 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하기 위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예시적으로 수도권 집중과 맨 아랫줄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대기업이 지방에 분사를 할 경우 이때는 법인세를 거리에 반비례해서, 이를테면은 광주나 저 진해, 마산 이런 지역에 대기업이 분사를 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지금의 한 절반 수준 정도로 낮춰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액은 그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내지는 임금으로 올려주자,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지금까지 우리는 제1, 2, 3, 4 성장기 중에 4성장기에 와 있습니다. 전략적 변곡점을 지나서 현재는 혁신 제국주의 원년인 2025년입니다. 여기서 초격차 혁신 강국을 이루면은 제4성장기에 무난히 안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래서 제4성장기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고, 앞으로 이 비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